거친 겨울바람이 루비콘 강을 스친다. 물결 위로 희미한 달빛이 부서지고 군단병들의 갑옷은 서늘한 소리를 낸다. 카이사르는 손끝으로 물결을 가르며 눈을 가늘게 뜬다. 강 너머엔 로마의 심장이 있다. 한 걸음 그의 장화가 물을 적신다. 운명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는 불복종이자 대역죄였다. 갈리아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는 정치적 위기를 직감했다. 집정관 면책권 없이 귀환하면 그는 법정에 서야 했다. 폼페이우스는 그의 몰락을 원했고 공화정의 수호자들은 그를 왕으로 변모할 독재자로 의심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창이 부딪히고 군단병들의 함성이 땅을 흔든다. 카이사르의 창병 부대가 폼페이우스의 기병대를 정면에서 막아선다. 뒤편에서 그의 기병이 배후를 포위하자 적의 방지는 무너지고 폼페이우스의 눈이 흔들린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달아난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의 경험 많은 군단병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를 압도했다.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신당해 살해되었고 카이사르는 독재관으로 로마에 돌아왔다. 그 후 북아프리카 탑수스 전투와 히스파니아 문다 전투까지 이어진 내전에서 그는 원로원파 세력을 소멸시켰다. 공화정은 점차 무너졌다. 포름 로마눔의 석상들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다. 시민들이 몰려들어 그의 개선식을 바라보고 토가를 입은 원로원 의원들의 시선은 무겁고 냉랭하다. 카이사르는 도시 재개발과 곡물 매입법을 추진하고 속주의 유력자들에게 원로원 의석을 나눠준다. 그는 정원을 900명으로 늘리고 원로원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기원전 44년 2월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에 임명되었다. 이는 공화정의 전통을 완전히 깨뜨리는 결정이었다. 그의 개혁은 도시와 국가를 현대화했지만 동시에 권력을 원로원으로부터 빼앗았다. 로마의 귀족들은 공화정의 마지막 순결을 지키려 했다. 폼페이우스 극장의 돌 계단은 새벽 안개에 젖어 있다. 카이사르는 토가를 고쳐 입고 쿠리아 폼페이아에 들어선다. 킴베르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차가운 강철이 그의 옆구리를 찌른다. 숨을 고르는 사이 얼굴이 베이고 등과 허벅지가 갈라진다. 브루투스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온다. 카이사르는 토가를 끌어올려 머리 위로 뒤집는다. 붉은 피가 대리석 바닥에 번져간다. 함성은 멎고 23번의 칼끝이 공화정의 운명을 뒤흔든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리고 수십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를 찔렀다. 브루투스가 참여한 것은 공화주의 이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인적 배신의 그림자도 있었다.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연인이었고 그녀의 집은 공화주의 음모의 은신처였다. 세르빌리아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 침묵했고 브루투스는 이상과 혈연 사이에서 칼을 들었다. 카이사르의 몸이 식어가자 로마의 광장은 불길한 정적에 휩싸인다.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유언장에 따라 상속자가 된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공화정의 수호자라 자처하지만 필리피 전투에서 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기원전 42년 필리피 평원에서 공화주의자들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했다. 공화정은 되살아나지 못했고 제정 로마의 길이 열렸다. 시오노 나나미는 카이사르를 지능 설득력 내구력자 재력 지속 의지 모두 100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권력이 지나치게 한 손에 집중되자 카이사르는 쉽게 파멸했다.